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희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그리고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는데요. 오늘 발표는 일단 예비 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서 최종 처분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 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일단은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버는 시간.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정말 모두의 꿈이죠. 하지만 현재 수입으로는 과연 언제 내 집을 마련하게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 현명하게 내 집 마련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정승철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정승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매달 적자인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괜찮을까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집 마련은 정말 모두의 꿈이지만 생각만큼 이루기가 정말로 쉽지 않죠. 돈을 모으기는 힘든데 집값은 점점 올라가니까 더 늦기 전에 좀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집값이 전국적으로 많이 좀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집값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기가 정말 어려웠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일단 내가 대출로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세우셨다면은 내가 소득을 유지하는 기간 내에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게끔 그런 부채 상환 계획을 잘 짜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례자님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시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사는 40대 초반의 외벌이 가장입니다. 예전에는 저희 부부가 맞벌이였는데요. 육아 때문에 아내가 퇴사하면서 현재는 제가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살림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제외하고 1억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요. 문제는 외벌이 이후부터는 매달 가계부가 적절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잘 갚아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문제도 고민이지만 아이 교육비와 저희 부부의 노후 준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요즘 들어 가장으로서 너무 어깨가 무겁고 가슴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전문가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외벌이 가장으로서 사례자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부담감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 집 마련하고 싶지만 매월 나가는 고정 지출을 생각하면 큰 금액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걸까? 이게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번호 051 누르시고요. 760-1177, 051-760-1177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방송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을 거듭하시다가 내 집 마련을 결정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내 집 마련을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매달 갚아야 될 돈이 정말 큽니다. 한두 푼이 아니죠. 주택담보대출의 특징이 일단 금액이 크고 또 장기적으로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를 내가 계획을 하게 됐다면
월마다 얼마가 지출될지 그 예산 금액을 잘 확인을 하시고 우리 집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소득과 지출 관리를 아주 꼼꼼하게 해야만 마이너스 가계부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매번 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출 관리를 잘하려면 어떤 걸 가장 유념해야 되나요?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소득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보면 되는데 소득을 잘 봐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아니라 소득에 초점을 맞추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실제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자분들께 여쭤봅니다. 이제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데 뭐부터 좀 줄이실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면 네. 10명 중에 9분들의 대답이 다 똑같아요. 이거는 뭐 때문에 못 줄이고 또 저거는 뭐 때문에 못 줄이고 이렇게 결국에는 뭐 줄일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평소에 정말 내가 뭐 돈을 사치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평소에 줄곧 정말 필요해서 써왔던 것들이니까 당연한 지출로 생각하시는 게 뭐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바뀌는 건 또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소비가 아니라 내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그 소득에 맞게끔 지출을 강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내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과도하지는 않는지 일단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에 맞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개인이 판단하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걸 네. 좀 객관적으로 전문가님께서 좀 잘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자님의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내려주셨나요? 네, 우선은 그 기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가계부부터 좀 살펴봤는데요. 네. 현재 사례자님은 외벌이 소득이셨는데 소득이 280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이제 격월마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이신가 봐요. 이 매달 이렇게 소득 차이가 있는 걸 보면요. 저희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이분은 급여 소득자 일반 직장인이시고요. 네. 회사의 좀 특징상 뭐 격월마다 상여금이 90만 원씩이 이제 지급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홀수달에는 280만 원이 들어오고 짝수달에는 370만 원 이렇게 네. 이제 소득 차이가 발생을 한 게 되는 건데 네. 사실 뭐 수입도 매달 다르지만은 지출도 좀 편차가 컸었습니다. 지출되는 금액을 보니까 매달 270만 원에서 많게는 33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문제점은 이 신용카드 사용이 좀 잦았다. 그리고 휴대폰 소액 결제도 많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입도 지출도 지금 편차가 제법 크다는 거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을 텐데 홀수달의 지출이 크면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돈 관리를 이게 좀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셨고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다 보니까 거의 매달 적자가 난 상황들을 이제 사실 면할 수가 없었다라고 봐야겠죠. 네. 혹시 저축의 금액이 이 지출 항목에 포함이 돼 있으셨나요? 예, 다행히도 저축이 있었는데 네. 매월 65만 원씩 그래도 꾸준히 잘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청약 저축도 있었고 두 분을 위한 연금보험 그리고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까지 이렇게 모두 저축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사례자님 부부께 필요한 돈은 얼마이셨나요? 현재 필요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1억 5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요. 네. 약 4억 원의 집을 사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의 그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 있었고, 그리고 갖고 있는 금융자산과 예금자산 합쳐보니까 한 5천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사례자님께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소득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지출을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소득이 일단 격월마다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기본 소득이 매월 280만 원이고 90만 원씩 격월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리고 기타 소득도 연간에 추가적으로 500만 원 가량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소득이 총 3개가 되겠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월 지출은 기본 소득인 280만 원에 맞춰서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격월마다 추가로 들어오는 90만 원은 연간에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지출 용도로 사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 500만 원은 매년마다 부채 원금을 상환하는 쪽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최소 금액에 맞춰서 정리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우선 매월 생활비 지출을 가장 기본 소득인 280만 원에 맞춰서 가계부를 좀 다시 한번 재정비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가계부가 꽤나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네, 일단 부부 용돈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부부 용돈은 이제 40만 원으로 이렇게 사이좋게 저희가 정했고, 네. 그다음에 관리비와 휴대폰비, 식비와 같은 건 생활비로 120만 원으로 예산을 정해서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연금보험에 저축하고 있던 20만 원, 자녀 저축보험에 저축하고 있던 10만 원, 요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월마다 40만 원씩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위해서 또 별도로 저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줄일 부분도 다행히 있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불필요한 상품을 일부 정리해서 10만 원 가량 줄여서 40만 원으로 이제 조정이 됐고, 네. 아내분께서는 국민연금을 이제 내고 있지 않으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 가입을 통해서 9만 원씩 납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총 지출이 280만 원에 딱 맞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매월 40만 원씩 저축이 가능해지게 됐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좀 잘 줄여보게 되면 저축할 돈이 반드시 생기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하시던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충분히 저축액이 이제 모인 상태라서 이걸 중지를 하고, 이 금액만큼에다가 추가적으로 30만 원을 더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40만 원씩의 저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매년 기타 소득이 또 500만 원씩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네. 금액도 대출금 상환에 쓴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거를 좀 종합을 해 보면 매월 저축하는 40만 원에 매년 500만 원씩 추가로 상환을 하면 거의 한 15년, 16년 정도 되면 원금이 상환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계산이 좀 빠르시네요. 예. 예, 뭐 물론 이제 그 대출 이자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뭐 몇 년 조금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네. 중요한 사실은 퇴직 전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 진짜 정말 큰 포인트네요.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해결을 해 드렸는데요. 오늘 사례자님께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으셨잖아요. 자녀 교육 자금과 노후 준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존에 좀 잘 해오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걸 연장선상으로 이제 끌어당기면 되는 건데요. 네. 기존에 그 자녀 교육자금 때문에 10만 원씩 저축보험을 납입하고 있으셨는데, 이게 네. 변액 상품입니다, 변액. 아, 그런데 이제 펀드 관리도 잘 되어 왔었고, 간간히 추가 납입도 잘 해오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립금이 잘 만들어진 상태였고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추후에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였습니다. 네. 이래서 처음에 잘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두 분의 국민연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까지 또 준비가 돼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가 더 얹어지는 게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네. 그 기존에 납입 중이던 상품이, 연금 상품이 10년 전에 가입을 하신 건데, 네. 이때의 상품의 특징이 4%대 이자를 보증해 주던 상품입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자율이 메리트가 상당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일단 유지를 하시고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여기다가 추가 납입을 할 것을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네, 이 역시 10년 전에 잘 선택을 하셔서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게 됐는데 이자율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상품을 찾긴 어렵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다행히도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저희 청취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눈치채셨을 건데, 네. 사실 이렇게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금 상품들이 아직 있는데요. 4에서 5%대의 이자를 보증해주는 연금도 있고, 또 수익률과 원금을 보증해주는 연금 상품도 있고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연금 상품을 선택해야만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만약에 준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품을 손쉽게 또 그리고 아주 간단한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적절한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항상 연금 탑을 잘 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오늘 사례자님께서도 국민연금에 주택연금, 퇴직연금, 여기 개인연금까지 정말 여러 층으로 겹겹이 연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탄탄하게 노후 설계까지 잘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사례자님처럼 연금을 잘 준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우리 집도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가계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번호 051 누르시고요. 760-1177, 051-760-1177번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우리 집 가계부를 바로잡고 싶다면 소비가 아닌 소득에 초점을 맞추자. 두 번째는 소득과 지출을 목적별로 구분해서 관리하자. 마지막 세 번째, 올바른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효과를 극대화하자. 오늘 주인공께서는 꽤나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얼마를 버셨나요? 네, 이분은 퇴직 전까지 4억 원의 내 집을 일단 갖게 되셨고, 네. 그만큼의 일단 뿌듯함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 이후에는 각 연금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200만 원 가량 평생 수입원을 내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사례자님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방송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부산 지역번호 051 누르시고 760-1177 051-760-11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승철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 가면 해운대 있고 부산에 가면 자갈치 시장 있고 부산에 가면 롯데카드 있고 모로카노